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강 씨는 부엌에 홀로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니?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그럼 내 말은 음식 준비도 내가 하고 치우는 것도 내가 다 하라는 거니? 이런 건 며느리인 너도 좀 도와야지. 제가 왜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나이가 곧 이르냐? 말은 안 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아직 젊은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아이고, 요즘 맞벌이 하는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시키면 시부모 대접도 못 받는 거 모르세요? 난 내가 이런 애인 줄 알았더라면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다. 정말 후회한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씩씩거리며 강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강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시야가 흔들렸고 뺨이 화끈하게 타올랐죠. 제가 이런다고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으신데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기나 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그 집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니? 그렇게 돈 버는 게 유세고 자랑이면 어디 내 돈으로 알아서 살아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강옥순 씨입니다. 강 씨는 올해로 68세가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다 해가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강 씨에게는 진정으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인생의 늦은 봄날 같은 따스함을 선사해 준 것은 다름 아닌 큰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집에 들어올 때부터 강 씨는 그 아이가 남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처럼 어색해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와 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잘해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며느리의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는 강 씨를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모셨습니다. 명절이면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찾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강 씨 생각을 했습니다. 강 씨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병을 해주기도 했고 심지어 강 씨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없는 긴 세월 동안 늘 혼자였던 강 씨에게 며느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난 후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바빠지자 강 씨는 기꺼이 손주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주고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강 씨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이 맛없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밥이 훨씬 맛있어요. 손주가 그렇게 말하며 강 씨 품에 안길 때면 강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늘 강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집은 정말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얘야, 가족끼리 당연한 일을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강 씨는 며느리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려볼까 해요. 제가 원래 베이킹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디저트 카페가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진 도와줘야지. 강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근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진 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보태줄게. 강 씨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아껴놓은 적금이 있었는데 며느리의 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쓸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기 위해 평생 모아온 적금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좋은 가게 자리를 찾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죠. 며느리는 강 씨의 도움으로 한 가게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상권도 너무 좋은데 월세가 말도 안 되게 싸네요. 건물주가 천사인가 봐요. 강 씨는 그저 흐뭇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니 좋은 복이 온 거란다. 강 씨는 며느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카페가 문을 열었지만 처음 몇 달간은 장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어도 손님은 몇 명 오지 않았고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커피 한 잔만 시키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마다 강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얘야, 처음이니까 그런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푸드 유튜버가 우연히 그 카페를 방문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면서 며느리의 카페는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었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디저트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연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박이에요. 오늘도 케이크가 다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신나게 이야기할 때마다 강 씨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죠. 예전에는 강 씨와 함께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강 씨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와 며느리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목청 큰 것 좀 봐. 에휴, 요즘 며느리들도 똑똑해져야 해. 나이 많은 꼰대들이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닌데 칼같이 선을 그을 줄 알아야지. 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며느리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연장자에게 예의 없이. 며느리가 직접 자신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자신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눈에 띄게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을 사들이더니 급기야 외제차까지 구입했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하게 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이라도 강 씨의 의견을 물어보던 며느리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같은 옛날 사람들은 요즘 트렌드를 몰라요. 돈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고 사고방식도 꽉 막혀 있고요.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강 씨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강 씨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손주들 앞에서의 태도는 강 씨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강 씨를 교묘하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 후 지친 기색으로 돌아와서는 당연하다는 듯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우리 애들 시험 잘 봤으니까 좋아하는 걸로 차려주세요. 전 일하고 오느라 피곤해서 들어가서 좀 쉴게요. 제가 돈 벌어오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수 있죠?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강 씨는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강 씨를 그냥 집안일이나 도와주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강 씨가 직접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야. 우리 집 가정부라고 생각하면 돼. 그 순간 강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손수 키워준 손주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강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강 씨에게 심부름까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 뭐야, 핸드폰 카페에 두고 왔나 봐요.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다녀와야겠구나. 어머니가 좀 다녀와 주세요.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시키는 건 싫으시죠? 그러자 며느리는 인상을 쓰더니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 강 씨에게 휙 건넸습니다. 저 앞이니까 이거면 되죠? 이거면 됐잖아요? 며느리는 강 씨를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행동했습니다. 돈으로 강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행동에 강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 씨는 자존심이 상해 그 돈을 받지 않고 대꾸 없이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누르며 강 씨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강 씨가 왜 화가 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에 강 씨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강 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기 전엔 강 씨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돈을 번 지금은 강 씨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너무 잘해준 게 독이 된 건가? 그동안 꾹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부터 강 씨는 부엌에서 한시도 앉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갈비찜까지.
기름 냄새와 열기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허리는 바늘로 찌르는 듯 욱신거렸습니다. 68세의 몸으로 새벽부터 준비한 설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맛있게 먹으며 한 해 계획을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강씨만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느라 제대로 앉아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을 때 강씨는 부엌에 홀로 남아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강씨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거실에 나가 며느리 쪽을 향했습니다. 얘야,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니?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며느리는 TV를 보던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강씨는 어이없어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내 말은 음식 준비도 내가 하고 치우는 것도 내가 다 하라는 거야? 너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하니? 근데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바라지나 하고 살라고요? 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나이가 곧 70이야. 말은 안 했지만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아직 젊은 내가 설거지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더니 강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하는 며느리한테 이런 거 시키면 시부모 대접도 못 받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이 강씨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모든 울분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난 너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았을 거다. 정말 후회한다. 강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씩씩거리며 강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짝!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강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시야가 흔들렸고 뺨이 화끈하게 타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강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 제가 이런다고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시대가 바뀐 걸 모르세요. 요즘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때 마침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고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강씨의 붉어진 뺨을 보자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오빠. 그게 아니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피해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모르게.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바닥에 거칠게 밀쳤습니다. 깍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버려진 며느리를 외면하고 아들은 강씨에게 다가와 뺨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아들이 안절부절 손까지 떨며 강씨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는 모습에 며느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기나 해? 너 밥줄 다 끊기고 싶어?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청하게 서 있었지만 강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씨는 뺨의 따가움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이었죠. 강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4명이라는 거 알고 있니?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강 씨는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강옥순입니다. 아, 네. 그 집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어머니,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해서 하는 건데. 일하는 며느리한테 설거지 한번 하라고 했다고 뺨아리를 맞는 게 말이 되니? 너 그렇게 돈 버는 게 유세고 자랑이면 내 돈으로 알아서 살아봐. 그리고 내 카페 차릴 때 가게 자리 알아봐 준 게 누군지는 까먹었나 본데. 강 씨의 차분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건물의 주인이 바로 나였단다. 며느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의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고요? 그래. 내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어. 너를 위해 월세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게 깎아준 거였어. 강 씨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평소 강 씨가 검소하게 사는 모습만 봐왔던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강 씨는 며느리를 남몰래 도와주고 싶었지만 굳이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랐던 강 씨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아들 역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함께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돈 바라고 너 도운 거 아니다? 그냥 내 자식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돈 좀 번다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며느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다고요. 손주들한테 할머니는 가정부라고 했지? 심부름 시키면서 돈 던져주기도 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강 씨의 무릎에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강 씨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돈 좀 벌기 시작했다고. 시어미를 무시하고 뺨아리를 때리는 게 말이나 되니?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며느리는 더욱 절규하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참아온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이제야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부터 월세를 시세대로 올릴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세대로 월세를 올리면 카페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응? 내 말처럼 난 옛날 사람이라 꽉 막혀 있어서 말이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단다. 강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도 나가라. 내 집에서 나를 무시하고 하대한 사람과 같이 살 생각은 없다. 어머니,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들도 며느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지켜보자 해서 넘어갔지만 당신이 선을 넘었어? 당장 집에서 나가. 그 후 며느리는 정말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빌고 매달렸지만 강 씨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카페의 월세가 시세대로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2배 이상 뛴 월세의 며느리의 카페는 당장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싼 월세 덕분에 유지되던 수익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트레스와 급한 마음의 맛이 변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재료를 아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근처에 더 좋은 베이커리가 생기면서 손님들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예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옆 카페로 몰려갔습니다.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높아진 월세와 줄어든 매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연 지 2년 만에 며느리의 디저트 카페는 허무하게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매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딸이 잘못했다고 해도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도리를 어긴 건 며느리예요. 그럼 사돈은 며느리가 뺨을 때리면 가만히 맞아 주실 건가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잘못한 것은 며느리였기 때문이죠.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고마운 줄 모르고 돈 하나로 저를 무시하더군요. 강 씨는 단호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아들 역시 강 씨를 선택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겨우 당신 때문에 친가족인 어머니랑 등을 지고 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들은 며느리를 맹렬하게 구박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손을 댄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불쌍한 모습으로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들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어머니에게 손을 댄 순간부터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어.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이들도 잃은 채 홀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멀리서 바라보며 강 씨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잘해주면 된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는데 설마 며느리도 그럴 줄이야. 저 아이는 평생 지가 며느리일 줄 알겠지. 나중에 시어머니 입장이 돼봐야 지금 내 심정을 알겠지만 지금은 백날 말해도 모를 거야. 강 씨의 삶에 찾아왔던 늦은 봄날의 웃음은 씁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따뜻했던 시간들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 하겠다고 나섰다가 개에게 진주목걸이 걸어준 꼴이 됐으니 정말 어리석었지.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 거야. 며느리가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강 씨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하대받을 일도 없었고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 씨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강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